안녕하세요. 에스마리온의 김덕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처 치료와 관련된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수술이든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상처를 절개하는 경우도 있고 도려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는 붙어놓는데 풀고 나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상처가 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제 장력을 풀어주려고 이제 밑에 박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얘가 좀 늘어나도록 해서 묶어주죠. 수술 후에 사용하는 테이프 있어요. 봉합사 역할을 해주는 건데 걔를 붙여주면 상처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달 정도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켈로이드가 잘 생길 부분에 혹시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는 젤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켈로이드 병변이 덜 생기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사서 1, 2개월 정도 써주시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방이식은 예를 들어서 볼 전체가 없거나 아니면 많이 꺼져 있거나 큰 깊은 상처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정말 미세한 부분들 할 때는 지방을 진피 쪽에 넣기에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필러로 가볍게 치료해 주시면 좀 더 효과는 좋습니다. 상처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예를 들어 페인 흉터나 여드름 흉터라 해서 이제 프락셀 레이저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레이저를 하게 되면 그거다가 착색이 오거든요. 왜냐면 레이저로 피부를 깎고 구멍을 뚫고 하는 것 자체가 착색이 조금 와요. 그래서 착색하고 흉터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흉터 치료를 먼저 하시고, 왜냐면 착색 치료를 하면 흉터 치료를 해서 생긴 착색까지 같이 개선이 되니까 흉터 치료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착색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상처라는 거는 아무는 과정에서 염증 단계가 오는데 그 염증 단계는 후에 착색이 대부분에 동반을 해요. 과정 자체가.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선 치료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얕은 상처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치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서 치료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약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그 소독으로 드레싱 대제 중에 이제 은을 함유한 그게 살균 효과가 있어서 그걸 함유한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또 어떤 때는 세포를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로 안 좋죠. 항균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은처럼 세포에 영향을 주는, 오히려 막 자라고 있는 세포들을 눌러줘서 재생을 좀 덜 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런 거는 좋진 않겠죠. 물집이 좀 작으면 저절로 흡수가 되거든요. 화상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둬도 되는데 걔가 커지면 흡수되는 것보다는 그냥 통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좀 터뜨리는 게 낫죠. 요건 터뜨릴까 말까 이거 아니라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집에선 터뜨리지 마세요. 100% 상처가 원상복귀, 그러니까 원래 없던 흉터로 되는 경우는 좀 어렵죠. 이식을 하거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식을 하더라도 감쪽같이 아무도 못 알아보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개선은 많이 됩니다. 굉장한 컴플렉스였던 게 이 정도면은 지낼만해,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치료는 꼭 받으면 좋습니다. 이런데 손 같은데 막 상처가 났잖아요. 이렇게 찰과상이 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둔 상태에서 막 운동을 또 하거나 샤워하면서 계속 자극이 되거나 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교동 같은 제품이 있어요. 그런 걸 붙여놓고서는 일상생활 하시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균도 적당히 상대균이 있고 일상적인 균들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되잖아요. 상처도 정말 심한 감염이 아닌 이상은 소독하고 약 바르고 소독하고 약 바르고 하는 게 좋지는 않죠. 상처 아물게 해주는 디오덤 테이프라고 있는데 그거는 붙이면은 환경을 되게 깨끗하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서 상처가 잘 아물게 한단 말이에요. 진물이 많이 날 때는 정말 많아서 옆으로 새 나오거나 할 정도에는 하루에 2-3번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진물이 많이 줄었어. 그럴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이렇게 가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그게 상처가 더 잘 깨끗하게 아뭅니다. 공기라고 하는 말이 세균 이런 거 접촉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아마 말하는 걸 거예요. 요즘에는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하는 제품들이 뭐냐면 공기는 순환을 시켜요. 수증기도 순환을 시켜요. 근데 세균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구멍 자체가 그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은 상처가 잘 아물어요. 깨끗하게. 공기순환이 안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공기순환이 안 되도록 하는 거는 감염이 민감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요즘 나오는 많은 드레싱 제제들이 균은 안 들어오도록 하고 공기는 순환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공기순환은 돼야죠. 대신에 균이 안 들어오는 제품이면 좋은 거죠. 오늘은 상처 치유 관련해서 Q&A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깨끗한 것도 좋지 않으니까 상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이 각 병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소독하는 절차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 참고하셔서 그대로 잘 따라 하시면 상처 관리도 그렇고 치유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SMR 의원의 김덕영 원장이었습니다.